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건괴, 중국은 곤괴로 대응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패권적인 지도력을 지닌 반면에 중국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며 확장적인 덕성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이 두 나라는 음과 양처럼 서로 짝을 이루면서 국제정치에서 경쟁과 협력의 긴장 속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건괴 대상전에 천행건, 군자 이자강불식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강건하니 군자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건은 마르다, 텅 비다 라는 뜻을 지니며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을 본뜬 글자예요. 하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뜻하며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이 건괴는 순수하게 세 개의 양효, 즉 순양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강한 양이 세 겹으로 겹쳐 있어서 8개 중에 가장 강건하고 굳세며 역동적인 개입니다. 자강불식,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쉬지 않는 성질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단단하고 강한 모든 것은 건괴에 속합니다. 이 건괴의 성질에 가장 부합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쪽에 대서양, 서쪽에 태평양을 끼고 있어서 외세의 위협이 적습니다. 동시에 해상무역과 세계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지요. 또 북쪽의 캐나다와 울창한 숲, 남쪽의 멕시코와 사막지대 역시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아주는 든든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내륙 평야는 농업, 산업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풍부한 천연 자원은 경제적인 자립과 군사력 강화에 막강한 기반이 되지요. 동부의 아팔레치아 산맥이며 서부의 로키 산맥, 중앙의 광활한 평야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가히 건괴가 상징하는 하늘의 질서와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리적인 위치, 자원, 인구,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내부 발전을 극대화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곧 건괴의 천행건, 즉 하늘이 쉬지 않고 스스로 강건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건괴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남북전쟁을 거쳐 서부를 개척하고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왔지요. 이는 건괴의 창조와 개척의 기운과 일치합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해왔는데 이 또한 건괴의 정신이며 IT 산업이나 항공, 우주,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으니 건괴의 자강불식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며 세계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또한 건괴가 상징하는 질서와 규범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헐리우드 영화나 팝 문학, 패션 등 미국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건괴의 하늘처럼 널리 퍼지는 영향력과 닮아있지요. 이처럼 미국은 독립정신과 서부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20세기 이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규범을 제시하며 세계의 주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군사나 금융,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상층 구조를 장악한 미국은 명실공히 건깨의 패권 국가라 할 수 있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의 보호자이자 지도자적 역할을 해왔지요. 한때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건깨에 속하지요. 건깨의 상징은 자연물로는 하늘입니다. 세계의 양효는 위로 상승하는 기운을 나타내며 그 상승의 끝은 하늘이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며 국제정치에서 마치 하늘의 시선을 가진 듯한 초월적 위치를 점합니다. 이는 건깨가 가진 하늘의 보편적인 힘과 연결되고 있어요. 또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설계전에 건위천 위부라 했듯이 건깨는 하늘이자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지도적인 성질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정확히 부합되지요. 하늘의 힘을 인간 사회의 아버지 역할에 대응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지도자이자 보호자며 권위자로서 주도권을 가지지요. 혹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는 별로 강하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이 아니라 체, 즉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강건함, 지도력, 권위, 주도권입니다. 동물로는 건깨가 두 가지 층 위에서 표현됩니다. 효사에서는 용, 드래곤을 통해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기운을 드러내고 있고, 설계전에서는 현실적인 대응물로서 호스, 말을 건깨의 대표적 동물로 삼습니다. 말은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과 활력이 있고 또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지녔지요. 고대사회에서 이동수단이 없던 시절에 말은 권위와 지배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서열과 질서를 형성하는 군집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끊임없는 움직임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진취성, 잘 놀라고 빠르게 도망가는 도주성, 번식기에는 강한 생명력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정조성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하늘의 기운처럼 강건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깨의 성질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용은 초월성을 상징하고 말은 현실적인 대응물로서 각각 건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깨의 도는 강할 강, 굳건할 건, 바를 정, 순수할 순, 순수할 수의 덕으로 요약됩니다. 그럼 이제 건깨인 미국의 짝으로서 곤깨를 중국에 대응시켜 살펴보죠. 국제정치에서 건깨를 미국, 곤깨를 중국으로 대응시키는 해석은 비교적 최근의 담론입니다. 중국이 곤깨로 자리 잡기 전에는 곤깨의 자리에 구소련, 러시아를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해체되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미국과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을 곤깨로 해석하는 거죠. 대지의 상징성과 그 지리적 조건이 곤깨의 성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곤자는 흑토자와 펼신이 결합된 글자로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땅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괴의 구조를 보면 곤깨는 주역에서 곤삼절이라 불리며 순수하게 세 개의 음효로 이루어진 순음의 괴입니다. 건깨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라면 이 곤깨는 따르고 받아들이는 순의 덕을 지닌 개로서 수용적이고 순종적이며 포용적, 안정적, 응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깨가 자강불식이라면 곤깨는 후우덕 재물이라 해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 땅의 덕성을 상징합니다. 건깨의 창조적 힘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며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만물을 감싸고 길러내며 묵묵히 헌신하는 성질을 드러내죠. 이러한 곤깨의 성질은 중국의 지리적인 특징과 문명의 특징에 잘 부합됩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 중 하나를 차지하죠. 이는 곤깨가 상징하는 대지의 포용력과 연결됩니다. 동쪽의 황해와 동중국해, 서쪽의 고원과 사막, 남쪽의 열대, 북쪽의 초원까지 다양한 환경을 품고 있어서 곤깨의 수용성과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황하강과 장강유역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서 곤깨의 생명력과 양육성을 드러내죠. 또 북쪽의 만리장성, 서쪽의 고원과 사막, 남쪽의 정글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는 곤깨의 안정과 보존의 성격과 닮아있지요. 이러한 지리적 요인 외에도 중국은 역사, 문화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 포용과 수용, 내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5,000년 이상 이어진 문명은 대지처럼 오래되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흡수 융합하였으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성을 형성했지요. 오랜 세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부의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본래 곤깨의 성질을 지닌 나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충돌적인 에너지를 보면 때로는 진깨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체는 곤깨라는 해석이 더 강해요. 오늘날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축적된 문명, 유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를 포용하려 합니다. 스스로 천하를 형성해온 문명의 저장고라 자임하며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럼 앞서 살펴본 중국의 지리적 문명적 특징과 연결해서 곤깨의 상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곤깨의 자연물은 대지, 땅입니다. 건깨가 하늘을 상징하므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곤깨는 자연스럽게 땅으로 대응됩니다. 씨앗을 품고 물을 머금고 생명을 길러내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곤깨의 본질이에요. 중국이 주장하는 중하의식 역시 곤깨의 대지적인 기반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을 품는 땅의 큰 덕, 지지대덕에서 비롯된 듯해요. 가족으로는 어머니입니다. 설계 전에 곤깨를 지야, 모야라 하였듯이 어머니는 자식을 품고 낳고 기르며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냅니다. 이는 곤깨의 덕성인 순과 정확히 부합되지요. 건깨가 아버지를 상징하므로 음양의 조화를 위해 곤깨는 어머니로 대응됩니다. 동물로는 암말이에요. 괴사에 이 빈마지정이라 하여 암말의 순종성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고 했습니다. 건깨의 순말을 따라가는 암말의 모습은 곤깨의 덕성인 순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설계전이나 다른 해석에서는 곤깨의 덕성을 소와 연결하기도 해요. 곤깨의 성질이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인데 농경사회에서 소는 묵묵히 땅을 갈고 무거운 짐을 지며 따르는 존재였고 동양의 전통에서 소는 땅과 농사, 풍요를 대표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암말은
곤깨의 순종성을, 그리고 소는 곤깨의 포용성과 농경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암말의 상징이 소로 확장된 것이죠. 이처럼 곤깨의 도는 포용한다는 함과 너그러울 홍, 빛나는 광, 넓고 두터운 대자로 요약됩니다. 곤깨가 지닌 포용과 안정의 도는 건깨의 창조적인 힘과 짝을 이루며 음양의 변증법 속에서 더욱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음양의 변증법으로 풀어보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 의존하며 끊임없이 교차 변화하면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음양적인 균형을 형성하는 두 축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은 확산과 창조의 힘으로 중국의 포용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중국은 수용과 보존의 힘으로 미국의 확산적인 힘과 맞물려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세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지요.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면 중국의 힘이 부상할 것이고, 중국의 내적 안정이 흔들리면 미국의 창조적 질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역적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음과 양처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며 미국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보완적인 이상과 경쟁적인 현실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후변화나 글로벌 거버넌스 등 일부 영역에서만 제한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기술, 경제, 군사 영역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등 제3국은 이 미중 사이에서 경제 안보와 외교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죠. 지금이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궤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을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해인학당을 먼저 입력하시고 이어서 영상 제목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공부와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궤를 살펴보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해인학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